가나미를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조선 중기 평안도 월양골에 옥녀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옥녀로 말할 것 같으면 태어날 때부터 기운이 남달라 울음소리가 호랑이 포효 같았고 젖을 빨 때도 어찌나 힘이 좋은지 어미 젖꼭지가 남아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자라서는 그 미모가 경국지색이라 지나가던 선비는 담벼락에 머리를 박고 밥 갈던 소는 쟁기를 내팽개치고 옥녀 뒤를 졸졸 따라다닐 정도였지요. 하지만 옥녀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타고난 살이었습니다. 그녀와 합방을 한 사내는 아무리 천하장사라 해도 사흘을 못 넘기고 비실비실 앓다가 저 세상으로 간다는 그 무시무시한 상부사를 타고난 것이었지요. 15세 첫 시집을 갔는데 신랑이 첫날 밤을 치르다 말고 복상사를 해버렸고 16세 제가한 두 번째 신랑은 코피를 한 바가지 쏟고 기절하더니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19이 되도록 해치운 서방만 무려 7. 마을에서는 옥녀를 서방 잡아먹는 귀신이라 부르며 쑥덕거렸고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삼을까봐 옥녀 집 대문 앞에도 얼씬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옥녀는 마을에서 쫓겨나 남쪽으로 정처 없이 떠돌게 되었습니다. 에이, 더러운 세상. 내 팔자가 뭐 이리 사나워. 힘 좋은 놈 하나 만나는 게 소원인데 다들 비실비실해서 원. 옥녀는 투덜거리며 걷다가 충청도 청석골이라는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날은 저물고 배는 고픈데 잘 곳이 마땅치 않아 주막을 찾았지요. 주모, 국밥 한 그릇 주시오. 막걸리도 한 사발. 주막에 들어서자마자 우렁차게 주문하는 옥녀를 보고 술 마시던 사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저 여자 뭐냐? 기세가 장난 아닌데? 얼굴은 반반한데 눈빛이 아주 잡아먹을 듯하구만. 그때 주막 구석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한 사내가 옥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 사내의 이름은 변강쇠. 조선 팔도에서 힘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천하의 잡놈이자 한량이었습니다. 낮에는 밤만 축내고 밤이면 주막을 전전하며 힘자랑이나 하는 말 그대로 에너지 넘치는 백수였지요. 변강쇠는 옥녀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오호라. 저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내 짝이 될 상이야. 변강쇠는 슬그머니 옥녀의 합석을 청했습니다. 이보시오 낭자. 혼자 술을 드시니 적적하지 않소? 내 말동무나 해드릴까? 옥녀는 변강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에 굵직한 팔뚝, 그리고 허리춤에 찬 큼지막한 담뱃대까지. 겉보기엔 꽤 쓸만해 보였지요. 말동무는 무슨. 술이나 한 잔 사시구려. 좋소. 주모. 여기 제일 비싼 안주랑 술 내오시오. 두 사람은 술을 주고받으며 탐색전을 벌였습니다. 낭자는 어디서 왔소? 사투리를 보니 이쪽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평안도에서 왔소. 서방 복이 없어 과부 신세로 떠돌고 있소. 허허, 이런 미인이 과부라니. 그 서방들이 복이 없는 게지. 나는 변강쇠라 하오. 아직 장가를 못 갔지.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겠지. 그 얼굴에 그 몸이면 줄 서는 여자가 꽤 있을 텐데. 보는 눈이 있구려. 사실 내 기운을 감당할 여자가 없어서 말이오. 변강쇠가 은근히 힘자랑을 하자 옥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호, 기운이 세다. 말로는 누가 못해. 한번 보여줄 수 있소? 보여주다마다. 따라오시오. 변강쇠는 옥녀를 데리고 주막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마당에는 장작 폐기용으로 놔둔 아름드리 통나무가 있었지요. 잘 보시오. 변강쇠는 기압을 한번 넣더니 맨손으로 통나무를 내려쳤습니다. 빡! 통나무가 정확히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옥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 제법인데? 하지만 옥녀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쪼개진 통나무 반쪽을 집어들더니 한 손으로 가볍게 악력을 주었습니다. 우지끈. 통나무가 과자 부스러기처럼 으스러졌습니다. 이번엔 변강쇠가 놀라 자빠질 뻔했지요. 허걱. 나 낭자. 힘이 장사시구려. 이 정도는 돼야 나랑 살지. 당신 통과.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의기투합하여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습니다. 좋아. 오늘부터 우리 부부요. 내 낭자를 평생 호강시켜 주리다. 말만 번지르르 하면 안 돼요. 밤에도 그 힘 쓸 수 있겠죠? 두말하면 잔소리. 오늘 밤 이 병강쇠가 낭자를 천국으로 보내드리리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주막 별채에서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주막 사람들은 귀를 막고 잠을 청해야 했지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기둥뿌리가 흔들리고 지붕의 기와장이 덜그럭거릴 정도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방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병강쇠는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옥녀는 피부가 뽀얗게 피어나 있었지요. 서방님 잘 주무셨소? 죽는 줄 알았네. 낭자, 당신 정체가 뭐예요? 사람이 맞소? 호호, 이제 시작인데 벌써 엄살이시오. 병강쇠는 옥녀의 상부사를 온몸으로 버텨낸 최초의 사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터를 잡고 살림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강쇠가 힘은 좋은데 도통일을 안 하려 하는 것이었지요. 서방님, 쌀독이 비었소. 나가서 나무라도 해오시오. 아이고 허리야. 어젯밤에 무리해서 못 움직이겠네. 당신이 좀 다녀오구려. 이 화상아. 밤일만 잘하면 다야. 밥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냐. 옥녀가 바가지를 긁어도 병강쇠는 콧방귀만 뀌며 낮잠만 잤습니다. 그러다 옥녀가 꾀를 냈습니다. 좋아요. 정 일하기 싫으면 내기 하나 합시다. 내기. 저 산꼭대기에 있는 장승을 뽑아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요. 내가 이기면 당신이 나무 해오고 당신이 이기면 내가 평생 업고 다니리다. 병강쇠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힘쓰는 거라면 자신 있었으니까요. 좋소. 까짓것 장승 하나 못 뽑겠소. 병강쇠는 씩씩하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천하대 장군 장승 앞에 섰지요. 이까진 나무토막. 병강쇠는 장승을 잡고 용을 썼습니다. 으라차차. 장승이 뿌리째 뽑혀 나왔습니다. 병강쇠는 장승을 어깨에 메고 룰루랄라 집으로 내려왔죠. 자, 보시오. 내가 이겼소. 그런데 장승을 본 옥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 미친 사람아. 저건 마을 수호신인데 그걸 뽑아오면 어떡해. 이게 무슨 수호신이야? 그냥 땔감이지. 이걸로 군불이나 떼자고. 병강쇠는 겁도 없이 장승을 도끼로 패서 아궁이에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밤부터 사단이 났습니다. 병강쇠가 끙끙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고, 나 죽네. 온몸이 불덩이 같아. 열이 펄펄 끓고 헛소리를 해대는데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장승의 노여움을 산 것이었지요. 전국의 장승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감히 우리 동료를 땔감으로써 저놈을 가만두면 안 된다. 병강쇠 저놈에게 108가지 병을 줘서 고통받게 합시다. 그렇게 병강쇠는 온갖 잡병에 걸려 오늘 내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옥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만난 자신의 살을 버텨내는 유일한 서방님인데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지요. 서방님, 정신 차려요. 내가 살려낼게. 옥녀는 전국 방방곡곡의 용한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신병이라 의술로는 못 고칩니다. 절망에 빠진 옥녀에게 한 지나가던 스님이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 산 너머 백려곡에 가면 전설의 약초 음양초가 있다네. 그걸 먹이면 나을 수 있을 게야. 음양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백려곡은 100명의 과부들이 모여 사는 곳이지. 그곳에 우두머리인 왕마님이 그 약초를 지키고 있는데 웬만한 산에는 입구에도 못 가고 여인이라 해도 왕마님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다네. 옥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 서방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지옥이라도 가겠소. 옥녀는 아픈 병강쇠를 지게에 지고 백려곡으로 향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뚫고 도착한 백려곡 입구. 그곳에는 건장한 여인들이 창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멈춰라. 이곳은 남자는 출입금지다. 내 서방이 아파서 약초를 구하러 왔소. 길을 비키시오.
서방 살리겠다고 온 여자가 한둘인 줄 아냐? 힘으로 뚫고 가보시지. 여인들이 달려들었지만 천하장사 옥녀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옥녀는 여인들을 가볍게 제압하고 계곡 안으로 들어갔지요. 계곡 깊은 곳 화려한 기와집 앞에 도착하자 묘한 분위기의 중년 여인이 부채를 붙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왕마님이었습니다. 호. 내년이 그 유명한 옥녀로구나. 내 이름을 아시오? 서방 잡아먹는 년으로 소문이 자자하던데 이번엔 서방 살리겠다고 여기까지 왔느냐? 음양초를 주시오. 내 뭐든 하리다. 왕마님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음양초는 아주 귀한 약초다. 그냥 줄 순 없지. 나와 내기를 해서 이기면 주마. 무슨 내기요? 이곳에는 100명의 과부가 있다. 이들은 모두 사내에 굶주려 있지. 내가 짊어지고 온 저 병든 사내. 저 사내가 우리 과부 100명을 하룻밤 동안 만족시킨다면 약초를 주마. 하지만 실패하면 저 사내는 우리 노예가 되고 너는 내 시종이 되어야 한다. 옥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보시오. 내 서방은 지금 숨만 간신히 쉬고 있소. 그런 사람한테 무슨 짓이오. 싫으면 돌아가라. 옥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좋소. 대신 조건이 있소. 뭐냐? 서방님 대신. 내가 하겠소. 내가 여자가 여자를 만족시킨다고? 아니. 내가 당신네 과부 100명과 팔씨름을 해서 다 이기겠소. 그러면 인정해 주시오. 왕마님은 재미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당돌하구나. 좋다. 100대1 팔씨름이라. 볼만하겠군. 받아주마. 백여곡의 광장에는 100명의 과부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중앙에는 커다란 바위 탁자가 놓였고 그 위에는 옥녀와 첫 번째 도전자가 팔을 걷어붙이고 마주 앉았지요. 시작. 왕마님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쿵. 옥녀는 상대의 팔을 단 1초 만에 넘겨버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도전자까지 옥녀는 숨 한 번 고르지 않고 연달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과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뭐야, 저 여자? 팔에 쇠몽둥이라도 박았나? 힘이 장사네, 장사야. 30명, 50명. 옥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했습니다. 지게에 누워 신음하는 병강쇠를 볼 때마다 없던 힘도 솟아났으니까요. 서방님, 조금만 기다려요. 내 반드시 살려낼 테니. 드디어 99번째 도전자까지 쓰러뜨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한 명, 바로 왕마님이었습니다. 왕마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법이구나. 하지만 나를 이길 수 있을까? 왕마님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가늘어 보이는 팔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두 여인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시작. 순간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옥녀가 힘을 주었지만 왕마님의 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위처럼 단단했지요. 옥녀의 팔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00명 가까이 상대하느라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기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왕마님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란다. 기술이 있어야지. 왕마님은 손목을 살짝 비틀며 옥녀의 힘을 역이용했습니다. 옥녀의 팔이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했지요. 안 돼. 여기서 지면 끝이야. 옥녀는 눈을 질끈 감고 변강쇠와의 첫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 뜨거웠던 밤, 자신을 감당해준 유일한 사내. 이압. 옥녀는 단전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기압과 함께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쾅! 왕마님의 팔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옥녀의 승리였습니다. 광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왕마님은 얼얼한 손목을 문지르며 멍하니 있다가 이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대단하다, 대단해. 내줬소. 약속대로 음양초를 주리다. 옥녀는 털썩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왕마님은 곳간에서 신비한 빛을 내는 풀 한 포기를 꺼내왔습니다. 이것이 음양초다. 다려 먹이면 사흘 안에 일어날 게다.
옥녀는 왕마님께 절을 하고 급히 약을 다려 변강쇠에게 먹였습니다. 약 기운이 퍼지자 변강쇠의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헛소리도 멈추고 거칠던 숨소리도 편안해졌지요. 사흘 뒤 변강쇠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저승이요? 옥녀는 와락 변강쇠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화상아, 살아났어. 내가 살려냈다고. 변강쇠는 옥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낭자, 나 같은 놈이 뭐라고 그 고생을. 내 이제부터는 정말 잘하리다. 일도 하고 당신 말도 잘 듣고. 두 사람은 백려곡을 떠나 다시 지리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변강쇠는 약속대로 달라졌습니다. 장작도 패고 밭도 갈고 심지어 옥녀의 어깨도 주물러 주었지요.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장승들의 저주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마당에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나가 보니 전국의 장승들이 옥년의 집을 포위하고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변강쇠 나와라. 내 놈이 살아난 건 알지만 우리 동료를 태운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장승대장이 엄포를 놓았습니다. 변강쇠는 겁에 질려 옥녀 뒤에 숨었습니다. 아이고 낭자. 어쩌면 좋소. 옥녀가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보시오 장승 양반들. 내 서방이 잘못한 건 맞소. 하지만 이미 죽다 살아나서 죗값은 치르지 않았소. 어림없는 소리. 동료의 원혼을 달래기 전에는 못 간다. 옥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좋소. 그럼 내 서방이 당신들 모두를 새 것처럼 깎아주고 칠도 새로 해주고 제사상도 거하게 차려주면 되겠소. 장승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사실 그들도 오래되어 썩고 칠이 벗겨진 상태라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 정도면 고려해보지. 하지만 변강쇠놈 솜씨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걱정 마시오. 내 서방 힘 좋은 건 알지 않소? 정성은 내가 보장하리다. 결국 장승들과의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변강쇠는 그날부터 목수가 되어 장승들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밤이랄 힘도 없네. 변강쇠는 투덜거렸지만 옥녀의 감시하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옥녀는 옆에서 먹을 것을 챙겨주고 밤에는 특별 보양식으로 기운을 북돋워 주었지요. 한 달 뒤 집 주변에는 번쩍번쩍 윤이 나는 새 장승들이 줄지어 서게 되었습니다. 장승들은 대만족했습니다. 오, 때깔 보소. 강남 스타일이네. 변강쇠 솜씨가 제법이구먼. 장승들은 기분 좋게 춤을 추며 돌아갔고 변강쇠에게 걸려있던 저주도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모든 위기가 끝난 날 밤. 변강쇠와 옥녀는 마루에 앉아 달을 보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낭자, 정말 고생 많았소. 당신 아니었으면 난 벌써 귀신이 됐을 거요. 알면 잘하셔. 앞으로 또 딴짓하면 그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암요. 내 평생 낭자만 모시고 살리다. 변강쇠는 옥녀를 번쩍 안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 밀린 숙제를 좀 해볼까? 어머, 힘도 좋아. 아직 덜 깎은 장승 하나 남았는데. 그건 내일 하고. 오늘 밤은 당신이 내 장승이오. 방 안에 불이 꺼지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후로도 변강쇠와 옥녀는 지리산 골짜기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가끔 산을 오르는 나그네들이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면 땅이 쿵쿵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방아 찢는 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소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기상천외하고 흥미진진한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